안녕하세요. AI 시대의 부동산 문화를 선도하는 랜드3 연구소입니다. 선생님 소개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교대역에서 엘리트 세무회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하인재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와서 우리 임대차 신고와 임대소득 신고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같은 날이에요. 예,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 용도 변경 문제. 예, 제가 예전에 그 중개 활동할 때 두 가지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한 가지는 상가를 용도 변경해서 이제 매도한 경우가 있었는데, 매도자에게는 계약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됐고 매수자한테는 잔금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했을 때 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했을 때 양도세와 취득세 부분에서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전부 다 잔금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2022년 10월 이전에는 우리가 뭐 1세대 1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주택을 양도하는데, 이거를 사시는 매수자가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이 아닌 상가로 사용하시려고 할 때, 파시는 분은 계약 시점에서, 또 사는 사람은 잔금 시점에서 각각이 그게 주택이냐 아니냐를 봐서 서로 혜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이점을 잘 설명을 드려서 양쪽에게 윈윈하게 하는 전략으로 해서 이제 계약을 성공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또 한 번 법이 또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멸실된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가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는 제가 좀 낭패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멸실 조건으로 매도를 했다가 양도세 포탄이 나와가지고 그거 조율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장치를 좀 했었는데 굉장히 곤혹을 치렀었죠. 네, 예규가 한 번에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시점과 잔금을 각각 인정해 주다가 2022년 10월 달에는 무조건 기준을 잔금으로 하겠다,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잔금 시점을 기준을 가지고 매수자 매도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로 예규가 바뀌었었고, 방금 말씀하신 멸실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멸실은 용도 변경과 달리 또 계약과 잔금을 계속 인정을 하다가 2022년 12월 달을 기준으로 똑같이 잔금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불과 2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헷갈려하고, 또 아마 그 기간에 모르고 계약을 하셨던 분들은 이 세금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렀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용도 변경도 그렇고 멸실도 그렇고 그 바뀌기 전 기준만 생각하고 있다가 계약 시점에 나는 1주택이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지 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그 예규가 바뀐 이후로 잔금이 된 경우에는 이분이 잔금 시점에 보면 용도 변경이 돼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고 양도세를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있었던 분도 꽤 많았습니다. 하여튼 저도 뭐 생각이 나는데 그때 굉장히 좀 힘들었던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 좀 희소식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올해 2025년 2월 28일일 거예요. 그 2월 28일자로 아예, 전에는 이게 예규가 기재부에서 해석한 예규 규정이었다면 아예 시행령 법 규정으로 이걸 다시 인정해주는 법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시 예규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택 매도자는 계약 시점, 그리고 주택을 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잔금 시점을 각각 양도세와 취득세 기준으로 다시 해주게끔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세금 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쉽지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법 시행 개정 이후부터만 가능합니다. 야, 이거 참 억울하겠네요, 진짜로. 그러면 멸실은요? 멸실은 이번에 따로 법 규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실은 저번에 바뀐 예규대로 잔금 기준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용도 변경만 시행령으로 들어왔고 멸실은 그대로 잔금 기준입니다. 이거 진짜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든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은 요거 법 다시 개정됐으니까 이게 이제 예규가 아니고 그냥 법이니까 이건 딱 정해진 거예요.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매도자는 계약일 기준, 그렇죠. 매수자는 잔금일 기준. 맞습니다. 이거 혜택을 보는 분들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매도자로서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이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법인 같은 경우에 지금 취득세 중과가 12%잖아요. 예, 변경하면 12%가 아닌 일반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이 이제 상가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가를 사시려고 하는데, 그 사시려는 분이 예를 들어서 집을 두 채를 더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사게 되면 세 채가 되는 상황이니까 취득세가 12%가 부과돼야 되는 상황을, 그렇죠. 조정 지역 같으면 세 채부터는 12%가 되는 거죠. 네네네, 세 채가 부과되는 상황을 이제 용도 변경 기준으로 사게 되면 기준 그대로 두 채니까 추가적으로 집을 사게 되지 않으니까 그냥 상가의 취득세율인 4.6%만 내면 된다라는 얘기고, 맞습니다. 파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했을 때 상가를 팔 때는 상가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건데, 주택으로 그대로 팔게 되니 주택의 1주택자 비과세 적용을 받아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양쪽으로 윈윈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게 멸시로는 안 된다. 멸실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집을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집을 매도를 할 때 법인이라든가, 보통 대부분 이런 주택들은 법인들이 사서 이렇게 상가로 변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뭐 네네. 샤롯실도 네, 그렇고 네, 성수동도 네, 네. 그렇고 이게 이제 상가로 이용하고 싶어서 법인이 이 주택을 네, 사고 네, 싶어하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그런 바뀐 규정 때문에 매매가 잘 안 되고 있다가 네네네. 이제 그런 아마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법을 바꿔서 다시 주택들이, 그러니까 상가로 쓰고 싶은 주택을 사더라도 서로 그러니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을 네네네.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혜택이고요. 법이 좀 정상화돼서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 중개사 입장에서는 임대인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집을 다시 팔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됐으니까 또 중개사님들, 우리 대표님들 고객들한테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시면 매매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기존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했을 때 기준일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잔금일 기준이었던 것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매도자에게는 계약일, 매수자에게는 잔금일로 이렇게 법 개정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께 오늘 핵심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세무사님 덕에 꿀팁 알았어요. 네, 저도 이게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 중개사님들 주택이 용도 변경으로 팔았을 때도 세금이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정보 주신 세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초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대 부동산 문화를 선도하는 랜드스리 연구소 랜드스리 연구소